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고백해올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딩 전체적으로 좀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실지, 또 어떤 관계가 될지 하나하나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색다름, 특별함이 많이 느껴지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정말 드라마나 영화의 한순간처럼 신기하게 계속 마주치게 된다거나 만나게 되는, 우연히 좀 겹치는 그런 인연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서로 크게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뭐 몇 달, 몇 년 알고 지내다가 연락이 다시 닿게 되면서 가까워지는 상황이 마련이 되면서 여러 번의 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하얀 배경에 붉은 실이 딱 얽혀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전생에도 이어진 연이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든 또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 결국은 서로를 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연이다. 할 때 비유하는 그 붉은 실의 인연이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만남 자체가 이런 우연의 겹침, 운명, 이런 요소가 많이 보여지는 카드여서 이 붉은 실의 카드가 우리 1번 분들의 리딩에 특히 좀 잘 맞게 어울리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관계를 돌아봤을 때, 아, 우리 진짜 그때 그렇게 만난 거 좀 신기하지 않아? 나 이렇게 우리가 가까워지게 될 줄은, 이렇게 또 연이 닿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그런 재밌고 흥미로운 연애 스토리가 생기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이런 우연이나 운명, 이론적인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미리 좀 예상하고 대비하기가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따 마지막에 뽑아볼 시기 카드까지 챙겨가셔서 딱 이 상대방이 나타났을 때, 아, 그때 본 리딩의 상대가 이 사람이었구나. 금방 알아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푹 빠지게 될, 서로 깊게 사랑하게 될, 결국은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 상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 외적인 분위기부터 성격, 또 연애 스타일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친해지기 쉽고 다가가기 쉬운 스타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엄청 밝고 친근하고 사교성이 좋은 그런 면이 있어서 어떤 단체나 조직, 모임,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서 좀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도 발이 넓고 좀 서글서글하게 사람들과 잘 얘기하고 농담도 잘 던지고 표정도 밝고 잘 웃는 그런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워낙에 긍정적이고 밝고 장난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좀 백치미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 엉뚱한 면들, 진지하지 못하다, 가볍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괜히 좀 귀여워 보이고 좀 악이 없어 보이고 자유롭고 순수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은 그런 분에 가까워 보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영악한 것 같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사람이 엄청 순수하고 자유롭다, 귀엽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들 때문에 이제 남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연하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요. 만약에 동갑이나 연상이다라고 한다면 좀 동안이신 분들,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겠다 보여지고요. 얼굴이 아니더라도, 외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성격 자체가 나이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친구같이 편하고 재미있게 연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리딩을 하면서 가장 좀 강하게 느껴지는 이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얼굴이 굉장히 1번 분들 스타일에 저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도 예쁘거나 잘생긴 편일 수 있겠는데 그 뭐 늑대상이라든지 강아지상이라든지 좀 듬직한 사람이라든지 뭐 섹시한 사람이라든지 그 취향이 각가지 있잖아요. 그게 1번 분들의 취향을 굉장히 저격할, 취향에 완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람이 좀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괜히 좀 귀여워 보이고 좀 그냥 순수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사람이 좀 밝고 긍정적인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화가 나고 좀 싸워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얼굴 보면 풀릴 만한 그런 외모, 그런 외적인 매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연애 스타일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성격적인 면을 보면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 그대로 좀 옮겨지기는 하는데 약간 능구렁이 같은 면이 강하신 분이다라고 해요. 좀 차분한 성격이거나 아니면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은 귀여운 면이 강하신 분들보다는 가끔은 애교를 부리면서 또 가끔은 눈구렁이 같이 능숙하게 다가오면서 이런 면이 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 좀 연하기는 한데 좀 경험 많은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고 연상이라고 한다면 좀 연상의 그런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시는 분일 수 있겠다. 뭔가 연애 좀 능숙한 그런 면이 좀 많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 외모나 외적인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이상형, 여러분들의 취향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이제 애교나 좀 능그렁이 같은 면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이 상대방 쪽이 자연스럽게 리드하게 되거나 우리 1번 분들의 마음을 좀 녹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좀 선호하는 연애 취향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분들의 연애 성향에 따라 여러분들의 취미나 취향에 따라서 이분이 이런 성향이 좀 더 강해질 수도 또 어느 정도 타협해서 중간에서 맞춰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하나를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하는 건 안 좋아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집이나 실내에서 하는 좀 조용하고 차분한 서로한테 집중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데이트도 좋아하고요. 밖에서 놀이공원에 간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뭐 액티비티 같은 것들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적인 데이트도 좋아하는데 계속 실내 데이트만 한다던가 맨날 똑같은 루틴으로 똑같은 지역에서만 항상 좀 영화 보고 카페 가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는 좀 멀리하는 성향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 가보자. 오늘은 어디 가서 데이트해보자. 이렇게 데이트해보자. 저번에는 우리 좀 대화하면서 실내에서 데이트했으니까 오늘은 좀 색다르게 보내보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대화 주제를 꺼내면서 이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번 분들한테 뭔가 색다름, 특별함들, 기존의 연애에서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안겨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의 성향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오히려 너무 재밌겠다. 나 새로운 거 너무 좋아. 너무 새로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분이 먼저 이거 해보자. 너 혹시 이거 해봤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나 너랑 같이 해보고 싶어. 우리 이거 같이 해볼까? 이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1번 분들이 즐기는 취미, 좋아하는 음식, 자주 가는 맛집, 카페나 뭐 여행지 이런 것까지 먼저 얘기를 꺼냈을 때 나 좀 피곤해서 나 그거 좀 재미없을 것 같아. 나 그런 거 좀 안 좋아해. 너무 먼 거 아니야? 그거 좀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겠다. 나 너가 해보던 거 나도 같이 해보고 싶어. 너 취미 나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 이렇게 본인도 먼저 나서서 신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의 가장 좋은 점, 뭔가 특징적인 부분,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연애하면서 뭔가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미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연애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새로운 취미도 가지게 되었다거나 이 사람과 지내면서 내가 좀 편식이 심한데 안 먹어본 음식도 정말 좀 많이 먹어보면서 나의 견문을 넓혀갔다라던가 안 가본 지역이나 안 가본 나라로 여행도 가보고 남자친구랑 처음 뭐 해외여행도 가보고 이런 추억들을 많이 가져다주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특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계성도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될까를 한번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재미있는 얘기라도 하듯이 핸드폰을 딱 들고 미소를 띠고 연락을 하는 듯한 그런 인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보고 친해지기 시작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이 관계의 시작점이 딱 끊기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팅 어플이라던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이, 뭐 결정사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두 분이 관계에 좀 예상치 못한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 얼굴만 알고 있는 사람, 그냥 SNS에서 서로 일상을 지켜보기만 하는, 뭐 인스타 스토리를 챙겨본다거나 그냥 피드에 뜨면 가끔 좀 좋아요 누르거나 하는 지인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뜬금없게 인스타 팔로우를 걸어온다거나 인스타 스토리에 답장을 한다거나, 뭐 연락처에 남겨져 있던 사람인데 뭐 문자나 전화, 카톡을 잘 지냈냐고 안부 인사를 해온다거나, 그런 뜬금없고 좀 당황스러운 새로운 색다른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 알게 된 계기 자체는, 지금 알고 지내는 이유 자체는 얼굴을 서로 보는, 뭐 오프라인에서 보게 되는 직장이라던가 모임이라던가 학교나 뭐 단체 동아리일 수 있는데, 사적으로 본격적으로 친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얼굴 안 보고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 뭐 얼굴 보고 며칠 지나서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요라던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오, 이번 프로젝트 수고했어요. 또 아까 몸 좀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 뭐 이런 질문들. 또 과제나 숙제, 뭐 그 일정 어떻게 되는 거였지? 이런 사소한 배려들, 질문들, 관련된 얘기를 꺼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굴을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보는 사이이긴 한데, 실제로 좀 만났을 때는 대면 한다든지 다 같이 있을 때만 얘기를 하고 뭔가 둘이서는 대화를 안 하는 사이라든지, 그냥 사회생활로 형식적으로만 대했던 사람과 우연히 사적으로 대화할 거리가 생기면서, 그 계기가 생기면서부터 어색함이 사라지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적인 얘기를 통해서 다음날에 얼굴 보고 만나게 됐을 때 어제 연락 잘 받아줘서 고맙다, 그거 알려줘서 고맙다 라면서 대화 주제가 트이기 시작한다거나, 한 번 연락을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 주제가 이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계 특징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작될 수 있다 보니까, 뭐 장거리라든지 한쪽이 좀 바쁘다든지 단기적으로 그냥 딱 한 번 띡 하고 만난 사이라든지 이렇게 얼굴을 잘 못 보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나 관계에 얽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떨어져 있고 얼굴을 못 보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연락하고 일상을 가끔씩 나누면서 친밀감이나 애정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더 약속을 잡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나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과 연락하는 거 좀 기가 빨린다. 재미없다.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부터, 이 사람 너무 단답이야. 뭐 말투가 별로야. 할 말 없게 만들어. 약간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자기 할 말만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보다는 막 반갑고 답장이 기다려지고 대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연락을 하면서 예전에 내가 기억했던 것과는 좀 다른,
또 멀리서 안 친했을 때 그냥 나 혼자 생각하거나 느낀 모습이나 얼굴만 봤을 때 느꼈던 첫인상,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연락하면서 또 색다른 그런 매력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 카드 한 장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정말 뭐 더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을 읽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카드를 보면 옆에 이제 프렌드십, 우정 카드도 같이 나왔는데 굉장히 친구처럼 편하게 시작될 수 있는, 편하게 이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이 애초에 좀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추억을 얘기하면서, 과거 얘기하면서, 근황을 막 공유하면서 금방 좀 다시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여지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뭐 회사든 모임이든 동아리든 단체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지내는 사이다라고 한다면 서로 공유하는 관심사, 뭐 회사 상사라 얘기라든지 뭐 프로젝트 얘기라든지 취미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취미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금방 같은 주제를 공유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친해지기 쉬운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분이 성격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분이 특징을 봤을 때 뭔가 거리낌이나 수줍음 이런 거 없이 사람 대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넉살 좋게 능글맞게 밝고 긍정적으로 뭔가 장난기도 많고 장난도 막 치면서 서글서글한 그런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낯을 가린다거나 약간 분위기를 끊게 만든다거나 좀 뚝딱거리면서 어색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엄청 편하게 질문하고 웃고 먼저 말 꺼내고 농담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를 풀어주고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대방의 성격 덕분에 일본 분들이 좀 낯을 가리거나 연락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어도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좀 너무 해맑게 말을 걸어와서 이 사람은 그냥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데 구실을 잡고 계기를 잡고 그냥 할 말 꺼내가지고 연락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연락한 건가? 진짜 그냥 내 근황이 궁금해서 진짜 이 정보가 필요해서 연락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스타 스토리 답장으로 여기 나도 갔는데 맛있더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 땡땡인데 급하게 연락해서 미안한데 혹시 그거 뭐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 딱 봐도 나한테 관심 있는데 평소에 나를 보는 눈빛이 뭔가 좀 이상했는데 그냥 계기 잡아서 연락한 거 아니야? 구실 잡아서 연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궁금해서 연락했구나. 진짜 그냥 공감하고 싶어서 급했어서 나한테까지 연락했구나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그냥 그거야 괜찮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만 이 영상 리딩의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고백해올 사람, 먼저 다가올 사람인 만큼 이 사람이 워낙에 좀 능글맞고 장난기 있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어서 티가 안 나게 연락할 뿐 관심이 있어서 연락해오는 거다라는 점을 미리 좀 눈치채고 엿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어떤 속마음이었을까? 어떤 의도로 연락해오는 거고 연락할 때 이 사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말 더 집중해서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 연락할 때만큼은 100% 진지한 마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뭐 마음이 아예 없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이게 막 며칠, 뭐 몇 주, 길면 몇 달까지 계속 마음 절절하게 짝사랑을 했다든지 뭐 예전에 알고 지낸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안 본 이후로 일본 분들 어떻게 살고 있을래나?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걘 진짜 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아. 이렇게 막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염탐을 했다든지 이렇게까지 진지한 느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 아닌 다른 여자, 뭐 다른 남자는 뭐 아예 필요 없어. 이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까지 진지하고 헌신하는 감정은 초반에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 자체만 보자면 정말 뭐 우연히 인스타에 오랜만에 떴다든지 파도 타기를 하면서 보다가 우연히 찾게 된다든지 갑자기 불현듯 뭐 친구들이랑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앨범을 보면서 아 맞다 걔 뭐하고 살고 있을래나? 걔 참 괜찮았는데 걔 참 예뻤는데 잘생겼는데 뭐 이런 느낌일 수 있고요. 뭔가 질문을 한다거나 걱정이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연락도 진짜 그 질문 그 자체의 의도, 그 걱정 그 자체의 의도 한 60%, 친해졌으면 좋겠다. 뭐 40%이 정도의 진지함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 어떻게 연락하지? 아, 정말 계기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할 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몇 날 며칠 연락한 연락이라기보다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아, 마침 말 걸 일도 있겠다. 마침 좀 얘기할 것도 있겠다. 구실도 생겼겠다. 그냥 반응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연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 자체는 정말 막 진지한 짝사랑보다는 호기심, 호감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이 외모나 뭐 매력 자체가 굉장히 우리 1번 분들 스타일일 수 있다. 굉장히 우리 1번 분들 취향에 저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분이 센스 있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의 반응이 이 상대방의 생각만큼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준다든지 상대가 대화 주제를 계속 꺼낼 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워낙에 잘생겼으니까 뭐 예쁘니까 편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답장을 잘 하게 되고 이런 점들 좀 재미있게 대화하고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어지고 하는 그런 일상들에 상대도 아, 이 관계 한번 내가 진짜 잘해봐야겠다. 내가 초반에는 그냥 아, 이 사람 좀 반응 잘해줬으면 좋겠다. 나 이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아, 이 사람 반응이 진짜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 사람도 날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네. 아, 우리 분위기 좀 좋은 것 같네. 내가 진짜 이번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확 스포트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 불꽃이 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관계성을 봐도 점점 관계가 진지해지고 깊어지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서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이 사람이랑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가 되고 싶으니까 이 정도의 감정이었다면 점차 아, 나 이 사람과 진짜 잘해보고 싶다. 이 사람한테 정말 헌신해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이어질 것 같아요. 관계의 후반이 초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깊어질 뿐이지 그렇다고 초반에 막 아, 이 사람 그냥 뭐 친구야? 그냥 직장 동료야? 뭐 말 잘 통하는 지인이야? 연애할 생각까지는 뭐 크게 없어. 이렇게 뭐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나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반의 시작점부터 관계가 깊어질 때까지, 연인 관계로 발전할 때까지 불안함이나 뭔가 안달복달하는 마음들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온전히 이 사람과의 연락, 이 과정, 이 썸을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한테는 이 붉은 실의 인연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고 색다르고 또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는 마음고생 없이 진짜 이 사랑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쯤 등장하게 될지, 언제쯤 뜬금없이 연락해오게 될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미 일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언제쯤부터 관계의 시작점이 트이게 될지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상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10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일주일 약간 넘은 시기 그 안에도 이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상대방한테 뭔가 가까워질 일이 생긴다든지 지금 알고 있는 사람과 좀 사적으로 얘기할 만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요. 길어지게 돼도 사실 10주다 보니까 2달 반 정도 내에 이 특별한 연, 붉은 실의 연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특징, 관계성, 관계 흐름, 마지막에 뽑아본 시계 카드까지 오늘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행복한 연애 또 행복한 나날들을 제가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고백해올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바로 9페인지, 6페인지부터 보고 리딩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카드 이미지만 봐도 어느 정도 눈치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카드를 보시면 뭔가 이제 해지고 금이 가 있고 이런 하트가 아니라 막 생긴 듯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하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의 키워드도 보면 새로운 사랑 또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크게 보이는 연애운의 경우 과거에 함께 연애적 감정을 나눈 적 있는 사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뜻의 구패보다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연애적 감정을 나누었던 적 없는 유패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 중에서 나는 좀 구패를 기대하면서 들어왔다. 나는 구패와의 재회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2장의 카드가 기대를 좀 가져봐도 좋다. 이 관계에 희망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게 첫 번째로 스파크 카드가 나왔어요. 같이 있을 때 좀 지루하다. 시간 때우는 것 같고, 빨리 집에 가고 싶기만 하고,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라는 확신은 잘 안 드는, 잘 모르겠는 그런 감정이나, 이 사람이랑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랑 비교되는 것 같고, 더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것 같고, 이런 감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꽃이 확 튀는, 정말 식어있던 마음에 기름을 확 뿌리고 불을 확 지펴주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같이 있으면 긴장이 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고 스킨십을 아직 안 했어도 뭔가 섹슈얼한 끌림이 느껴지는 대화 코드라든지 유머 코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케미가 정말 잘 맞는 관계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카드를 보시면 페이트,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써져 있는데 리딩의 주제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고백해올 사람, 먼저 다가올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상대 못지않게 이제 친해지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와, 내가 진짜 이 사람 같은 남자, 여자는 다신 찾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진짜 흔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직감이나 느낌, 끌림이 드실 수 있는 그런 관계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도 이러한 감정이나 끌림을 동일하게 느끼기 때문에 정말 좀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페가 이 뉴페도 그렇고 뉴페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고 어쩌면 우리 이번 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줄 만큼 설레고 행복한 감정을 많이 안겨줄 관계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한번 끝까지 리딩을 들으셔서 챙겨가시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제가 카드로 대신해서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설레게 하는 유페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분의 외적인 분위기부터 성격, 또 깊게는 연애 스타일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우아하고 세련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체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율이 좋아서 실제 키보다 훨씬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근육질이라든지 듬직하다라든지 또 이제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글래머한 그런 체형보다는 전체적으로 늘씬하고 훤칠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가졌을 수 있겠다라고 읽혀집니다. 또 이제 외모 같은 경우에도 어딜 가든 눈에 띄는 외모로는 지지 않는 그런 분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을 새로 만났을 때 뭐 예쁘다, 잘생겼다, 매력있다, 뭐 훤칠하다, 호감상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으시는 분일 수 있고요. 그만큼 모임이나 단체나 뭐 사람 많은 곳에서 한두 명쯤은 마음에 품고 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인기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매력이 좀 전체적으로 많은 분 같거든요. 뭐 이런 타고난 체형이나 외모꾸비 자체도 있지만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쁨 받을 성격이다라고 해요. 뭔가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성격이 싹싹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무 처리를 잘한다든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괜히 더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과에 좀 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분위기나 눈치를 보는 능력이 좋고 뭔가 전체적으로 사교성이 굉장히 높고 사회성이 높은 성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을 읽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고 그만큼 좀 싹싹하게 사회생활도 잘하는 섬세하게 주변 사람들을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성격이 물론 이분이 이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더 신경을 쓰고 더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타고나기가 좀 그런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원래는 좀 내향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둡고 좀 우울한 감정이 있는 분인데 억지로 좀 긍정적으로 하려고 한다. 억지로 좀 텐션을 업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타고나기가 밝고 긍정적인 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사람 자체가 딱 봤을 때 굉장히 사랑받고 자란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사람을 볼 때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딜 가든 좀 이쁨 받고 호감을 얻는 비결이 이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칭찬하거나 말하는 거.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도 무작정 좀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얘기해주면서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사람을 그냥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의 장점이 뭔지, 긍정적인 부분이 뭔지 본인조차도 모르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분위기 메이커, 약간 인간 비타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실 수 있는 분 같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우울해지는 것 같아, 처지는 것 같아.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약간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고 부정적인 쪽으로 항상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고 이러기보다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몰랐던 내 장점을 알게 되는 것 같고 나 좀 우울했는데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아 라는 기운을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이 연애에도 좀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디 같이 차를 타고 놀러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막혀서 계획이 다 틀어졌다라든지 좋은 맛집이나 뭐 여행지 같은 걸 열심히 알아보고 몇 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휴무라든지 이런 화나고 당황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막 무작정 비난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면서 사람 눈치 보게 만들고 뭔가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알아볼 걸 그랬다. 너 잘못 아니야. 내가 그냥 그럴 걸 그랬어.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전반적으로 이분의 가장 큰 매력점, 가장 큰 성격 포인트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 것 같고, 이분의 개인적인 생활의 면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상대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좀 격차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개성 있고 특별한, 좀 색다른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좀 창의적이고 순수한 면, 영감을 끊임없이 쫓는 그런 면이 이분한테 숨겨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좀 예술 부문 있죠. 디자이너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영상, 패션, 프리랜서, 뭔가 본인의 세계관을 좀 투영할 수 있는,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실 수 있고요. 본인이 이제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델이라던가 인플루언서 이런 쪽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직업은 직업대로 따로 있지만 직업이랑 별개로 이제 취미 활동, 부업 활동,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열정을 쏟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은 항상 정해진 것만 한다. 루틴이 확실하다. 어떻게 보면 좀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면보다 약간 나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좀 특별하고 개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직업이나 뭐 생활 방식, 취향 이런 것들에 각자가 동경이나 신기함, 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연애를 하면서 각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 좀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분이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관계가 될지도 간단하게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좀 가까워지게 될지, 이 사람이 느끼는 속마음, 또 우리 이번분들이 느끼는 속마음을 해가지고 관계성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과 2번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2번 분들한테 좀 더 경계심이라고 해야 될지 방어적인 태도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딱 열린 마음으로 관계에 뛰어들기보다는 이제 한 발짝 정도,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 사람이나 이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관계나 상황마다 이유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재회를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으신 분들, 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그 과거의 상대방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지고 복잡해지고 완전히 이제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해서 새로운 연애에 그렇게까지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경계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카드에 드러났을 수 있고요. 뭐 구패가 없다, 뭐 있더라도 지금 완전히 싹 지운 상태다, 정리된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이번 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나이 차이라든지 뭐 장거리 연애, 사내 연애, 정기적으로 좀 얼굴을 보는 사이라서 잘못되면 뭐 썸 타다가 잘 안 되면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럴 수 있고 뭐 남사친이라든지 여사친이라든지 뭐 친한 직장 동료, 존경하는 직장 상사,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만약에 사귀었다가 헤어지게 되면 좀 어색하거나 놓치게 되면 아까울 것 같은 사람,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물론 연애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괜히 헤어져가지고 내가 이 사람 자체를 놓치게 되는 거 아닐까 걱정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까 이분이 좀 개성 넘치는 분일 수 있겠다. 또 이제 이번 분들과는 사는 세계가 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랑 이렇게 뭔가 생활 패턴이라던가 앞으로 가게 될 인생의 방향성이라던가 앞두고 있는 계획들, 뭔가 바쁜 정도 이런 게 많이 다른데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이런 하나 딱 걸리는 이유가 없더라도 이번 분들 성향 자체가 사람 볼 때 좀 신중하고 잘 안 믿고 정말 돌직구로 느낌을 타는 분들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스타일이셔서 정말 뭐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담스럽다 이러진 않더라도 약간의 부족한 몇 퍼센트 확신을 더 채우려고 지켜보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나 걱정 이런 게 아예 없다, 전혀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관계나 이번 분들이라는 사람 자체에 확신을 가지고 완전 그냥 대시할 생각이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다가오면 다가오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으면 뭐 많은 거고, 생각 좀 해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말 내 이 관계를 리드하고 싶다. 이 관계 진짜 잘해보고 싶다. 내가 끌고 가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차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는 두 분이 관계를 대하는 태도나 마음에서 약간의 격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대시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정말 노력해 오면서 이번 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읽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 우리 입원분들 앞에 서면 좀 긴장되고 두근거리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입원분들한테 이 사람이 호기심, 모험심 그런 걸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신선함과 새로움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입원분들한테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뭐 거리든 나이든 살아온 환경이든 지금 당장의 생활 패턴이든 이게 이 사람한테는 관계를 딱 가로막고 아, 저건 진짜 좀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좀 막막한 장벽보다는 오히려 아, 저 장벽 뒤에는 뭐가 있을까? 진짜 뛰어넘어 보고 싶어. 금방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저 장벽 뒤에 뭐가 있을지, 우리가 함께 할 연애는 어떤 관계가 될지 오히려 기대돼. 이런 요소로 느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워낙에 상대가 느끼는,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감정이 크다 보니까 다 티가 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좀 괜히 당황한다거나 유독 좀 자주 웃는다든지 다정하게 대해준다든지 챙겨준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은연중에 티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딱히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생각도 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눈치챌 정도로 표정이나 행동에서 티가 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연락을 보내온다거나 약속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사적으로 그냥 연락을 대놓고 한다거나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든지 대놓고 칭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능구렁이처럼 능글맞게 다가오는 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 대체 무슨 마음인 거야? 그냥 워낙에 긍정적이고 사실 밝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 그냥 내가 진짜 좀 장점이 보여가지고 칭찬해줬나 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예쁜 말 잘해주는 것처럼 그냥 나한테도 너스레 소리로 그냥 칭찬해주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워낙에 배려심이 많고 다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챙겨주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수준을 벗어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나의 마음을 좀 살려고 진짜 나랑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 입원분들의 마음을 살려고 본인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뭐 여자, 남자 마음을 살려고 이렇게까지 자존심 굽히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한다든지 지쳐한다든지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대답을 강요한다든지 불안함을 느껴서 막 부담을 준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읽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보다는 사실 이번분들의 마음에 따라 이번분들이 얼마나 이 방어심이나 경계적인 마음을 내리고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느냐, 상대방한테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관계가 발전할지가 달린 것 같기는 한데요. 카드에서 보여지는 관계 흐름상 짧으면 한 3주에서 4주 정도.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 정말 더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길어지게 되면 아무리 길어져도 사실 2달 이내에 상대와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매력을 느끼고 애정을 쌓아가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애정을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 사귀게 되는,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그 기간까지가 중간에 끊김이나 오해가 생기거나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 전혀 없이 스트레이트로 바로 갈 수 있는 흐름이고, 그 기간이 최대로 길어져도 사실 2달이다. 그리고 짧아지면 뭐 일주일이나 3일이나 훨씬 더 짧아질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카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스피리추얼 그로스 카드 같은데요. 이 카드의 키워드가 말 그대로 성장이거든요. 이 관계를 함께 하면서 연애,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뭐 취업도 했고, 뭐 사업을 했는데 잘 됐고, 뭐 승진도 했고, 이래서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하고 목표하는 것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많이 해준다든지, 커리어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준다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연애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점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해요.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법, 또 어쩌면 사랑을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받는 법, 이런 것들 여러모로 더 성숙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마지막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 이 상대방의 외모, 분위기, 성격, 연애 스타일 같은 전체적인 특징부터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으면서 보는 관계성, 관계 흐름까지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이 상대가 언제쯤 여러분들의 일상에 찾아오게 될지, 또 언제쯤부터 마음을 본격적으로 표현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1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빠르면은 영상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11주다 보니까 2달 약간 넘은 시기, 2달에서 뭐 3달 정도 사이 안에 이 상대와 관계의 시작점이 트일 수 있겠다라고 읽혀지고요. 길어지게 되면은 사실 11달이다 보니까 1년이 약간 안 되는 시기까지 이 관계의 시기가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행복한 연애, 행복한 나날들을 제가 함께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고백해올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카드가 이 드림스 컴투르 카드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카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3번 분들 중에서 현재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원하는 특정한 상대방이 있으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남친, 전 여친과 같이 구애인이 될 수도 있고, 썸 타다 끊긴 과거의 연인일 수도 있겠고, 가까운 사이이든 멀리서 지켜보는 사이이든 저 사람이랑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저 사람과 연락해보고 싶다. 그 정도야 각자 다르시겠지만은 단순히 좀 눈길이 가고 호기심이 가는 사람부터 날 가슴 절절하게 만드는, 내 정말 왔다 갔다 내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짝사랑까지 그렇게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는 지금 당장에 뭐 기다리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드림스 컴투르 카드,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키워드 의미처럼 여러분들의 조건을 완벽하게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켜주는 사람, 이상형이 등장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모나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피지컬, 몸매의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나 이 사람이 배경과 같은 조건적인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좀 꿈꿔왔던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로 이 관계의 특별한 점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미리 뽑고 펼쳐보면서 정말 좀 특이한 카드가 들어왔다. 특이한 관계성이 보인다라고 느꼈던 게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트라이앵글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지를 보면 여성 한 분한테 남성 두 분이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는 듯이 말을 걸고 있고 가운데에 있는 여성분은 고민이 된다는 듯이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키워드 자체로 삼각관계를 얘기해주는 카드이거든요. 근데 카드에서는 여자분이 고민하는 입장이고 남자분이 대시하는 역할로 나오기는 하는데 성별을 딱 정해서 남자가 두 명일 것이다. 여자가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성별에 따라서 상황이나 관계마다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실제 카드 이미지처럼 두 명의 이성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면서 의도치 않게 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어요. 구패한테 연락 오는 시점과 새로운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시점이 겹치면서 구패와 뉴패 중에 고민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나 진짜 요즘 도화살이 증가했나? 나 진짜 요즘 무슨 날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 만나게 될 일이 잦아지고 여러분들의 매력을 좀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두 명의 뉴페가 비슷한 시기에 겹쳐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선문분들이 이미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다가와주는 사람이 생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날 좋아해주는 사람과 고민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한 관계성이 보인다. 굉장히 좀 색다른 카드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대표적이기는 한데요. 딱 한 가지 다른 결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반대로 상대 쪽에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딱 3번 분들이 두 눈으로, 두 귀로 정확하게 보고 들은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성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여초나 남초 직장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인 만큼 매력 있다 보니까 외모적으로나 조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든지 하면서 상황상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쓸 만한 그런 요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여러 명이랑 재보다가 사귀려고 한다, 뭐 떠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적으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자가 나도 모르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관계일 수 있다라는 점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경이 쓰이는 이성이나 뭐 여사친이나 다른 사람과 금방 좀 사귀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이든 처음에 봤던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카드의 키워드 그리고 옆에 들어온 이 햇빛이 쫙 빛을 비춰주고 있는 이 카드처럼 승자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3번 분들이 매력 있는 이 상대방, 이성을 낚아채게 될 것이고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관계의 특징이나 관계성을 잠깐 엿보았는데 이 상대의 특징, 외모라든지 뭐 연애 스타일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 상대방이 과연 누구일까? 3번 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일지 아니면 나중에 좀 빨리 알아챌 수 있게 미리 들어보면 좋을 뉴페이 특징인지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친근한 외모, 친근한 분위기는 아닐 수 있어 보여요. 좀 다가가기 쉬운, 친해지기 쉬운, 귀엽고 넉살 좋은 이미지보다는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목구비 자체가
좀 눈매가 날카롭다든지 또렷한 이목구비, 뭐 턱선이나 코, 날렵한 콧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임이나 단체, 좀 겉에서 봤을 때 말이 막 많지는 않은 스타일일 수 있어요. 표정이나 리액션 같은 것들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던가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옷도 화려하게 입거나 좀 영하게 입는 스타일보다는 정장이라던가 비즈니스 옷차림, 성숙하게 심플하고 베이직한, 무채색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게 직업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직업적으로 어려 보이기보다는 성숙해 보여야 유리한 직업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뭐 중재하거나 소개하거나 신뢰를 줘야 되는, 또 업계 자체가 규율이나 그런 게 좀 엄격한 분위기 직업들, 책임이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거나 뭔가 이제 또 실수가 치명적인 그런 업계라고 한다면 어려 보이면 사실 좀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경험이 많아 보여야 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분이 신뢰가 가는 옷차림, 외모, 분위기, 뭐 말투, 전체적으로 붕 뜨거나 가볍지 않고 조곤조곤하게 진지하고 침착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좀 사람이 진지하거나 카리스마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은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 되다 보니까 영업직이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거래처나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직업들, 부서일 수 있겠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경찰, 은행원 이런 쪽, 또 보안과 관련된 경호원이나 직업군인, 데이터 쪽, 또 이제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 직업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성향이나 적성들, 또 분위기에 잘 맞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어디서 만났냐에 따라서,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일할 때나 뭔가 진지해져야 될 때, 이럴 때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취향이라던가 연애 스타일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뭐랄까 좀 정해진 이상형이란 게 없는 분 같거든요. 정말 말로 그냥 착한 사람이 좋아요, 전 이상형 같은 거 없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정해진 취향 같은 게 없으신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랑 B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 이럴 때 조금 더 선호하는, 그나마 선택하는 취향 정도야 있겠지만, 딱 잘라서 귀여운 스타일이 좋다라든지 뭐 나는 무조건 능력 좋은 사람이 좋다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전 애인들을 모아놓고 보면, 이분이 전 애인들을 좀 짜서 보면 다 다른 스타일, 다 다른 매력, 다 다른 직업이나 뭐 배경,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게, 그 이유를 보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볼 때 어느 하나가 막 유달리 특별한 사람, 유달리 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외모가 정말 매력 있으니까, 정말 내 스타일이니까 이 사람이 성격적인 부분이 좀 나랑 안 맞아도, 이 사람이 나랑 가치관이 달라도, 생활 패턴이 너무 차이나도 괜찮아, 그냥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가 100점이고 하나가 빵점인 것보다 고루고루 차라리 50점인 게 좋아, 약간 이런 취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좀 장점이 특별한 사람, 장점이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는 단점이 심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거는 진짜 커버를 할 수가 없겠다, 내가 이 부분은 정말 배려를 못 해주겠다라는 점이 안 보이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까다롭다면 까다롭고 또 까다롭지 않다면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은 딱 하나만 보고
뭐 외적인 면이든 성격이든 직업 같은 배경이든 딱 하나 장점이 보이면 일단 사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이거는 커버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단점을 찾아보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애할 때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신 것 같기는 해요. 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자기 느낌을 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뭐 짧으면은 한 달 안에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느낌이 온다.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다. 본인 느낌만을 믿고 이렇게 바로 연애를 결정하는 타입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내가 이 사람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라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애를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 성향 자체가 좀 드라마틱한 거, 극단적인 걸 안 좋아하는 성향이 강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연애 스타일에도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은 확 불타올랐다가 확 식어버린다. 사람한테 좀 금방 질린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데 만약에 상대는 날 안 좋아한다. 본인은 이렇게 좀 헌신하는데 상대가 나한테 돌려주지 못한다. 이러면 좀 금방 포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주는 만큼 돌려준다라고 한다면 절대 먼저 질리거나 배신하거나 뭔가 실망시키는 타입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져요. 본인이 받은 만큼은 꼭 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은근히 이분과 연애하면 장기 연애나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유지하면서 헌신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소홀해지지 않는 한 관계에 엄청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타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나 연애 스타일, 취향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드러나게 될지, 작용하게 될지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타고난 성향 자체, 지금까지 연애해온 성향 자체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리딩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분과 여러분의 속마음을 비교해 보면서 두 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가까워지게 될지 관계성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카드에는 문 카드가 나왔고요. 상대방의 카드에는 스트렝스, 힘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 다 가벼운 느낌의 카드는 아니거든요. 뭔가 두 분 다 좀 무거운 느낌이 강한데 두 장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카드인 이 문, 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갈대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불안함이 좀 커진 상태를 많이 말해주는 카드이고요. 반대로 이 상대방의 카드, 이 스트렝스, 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불안할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딱 제자리를 버티고 있는 고집스럽게 기다리고 버티는 느낌이 강한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트라이앵글, 이 삼각관계를 카드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가온 이 두 명의 인연 중에 여러분들이 좀 갈대같이 어떡하지? 나 뭔가 6패를 사귀어야 되나? 9패를 사귀어야 되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랑 좀 잘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상대는 꿋꿋이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잡고 기다려준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번분들이 좋아하는 상대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유지하면서 뭔가 이제 자제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사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 사람 대체 어떤 마음인 거야? 불안하네, 진짜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네.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번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의 특징이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런 관계성이 좀 얽혀 있다 보니까 마냥 좀 순탄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관계 초반에는 막 편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막 생기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상대한테든 여러분들한테든 이 연애에 풍덩 좀 다이빙할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보다는 서로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감정, 애정 표현들을 지켜보게 되거나 기다리게 되는 관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마음들이 좀 격해지게 되고 더 복잡해지게 되면 한 명이 느껴지는 불안감이 상대방한테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거나 행동으로는 이제 옮기지 않더라도
아, 나 이제 저 사람 포기해야겠다.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좀 힘들지만 접어야겠다라고 느껴서 좀 끊으려고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서로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계에 잠잠함이 찾아올 수 있는 흐름이 읽혀지기는 해요. 근데 이 리딩 주제 자체가 이제 3번 분들한테 곧 다가올 사람, 곧 고백해올 사람이잖아요. 그걸 주제로 이 카드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 고백해올 사람은 마지막에 먼저 손을 건네올 사람은 이 상대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성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딱 인물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칼을 뽑는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정말 칼을 갈고만 있었다. 준비하고만 있었다. 담아두고만 있었다. 또 등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행동했었다라고 해도 이제는 칼을 뽑을 것이다. 나 이제 칼 뽑고 아, 이 관계 진짜 명확하게, 투명하게 수면 위로 한번 끌어올려 봐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직설적으로 진지하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또 잠깐 아, 내가 이 사람 좀 포기해야 되나? 저 사람 나한테 감정이 있는 걸까? 애매한 태도로 이 상대방이 불안함을 느껴왔다면 아, 나 그래도 한번 칼 뽑아봐야겠어. 그래도 한번 표현이라도 해봐야겠어. 얘기라도 해봐야겠어. 이런 태도로 대화를 해오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문분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왜 이런 좀 뜬금없고 충동적인 태도를 보여오는 거지 싶은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나 마음이 진심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좀 명확하게 알아채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로맨틱한 의도, 나한테 마음이 있고 이 관계를 잘해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전부 다 좀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도 여러분들도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흔들렸던 마음이나 불안했던 마음이 딱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리딩 자체가 처음에 이 트라이앵글 삼각관계 카드도 그렇고 좀 관계 흐름도 그렇고 속마음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복잡한 부분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중에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렇게 관계가 힘들고 복잡하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미 이런 상황을 겪었고 끊긴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빨리 좀 상대가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미 다 겪은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 봤던 이 드림스 컴투르 카드, 그리고 햇빛이 쨍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카드, 그리고 옆에 이 문이 열리는 마지막 카르마 카드까지 감정이나 시간, 뭔가 투자했던 만큼의 고민했던 만큼의 가치가 있는 보람이 있는 관계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좀 괜히 고민했어. 괜히 좀 그때 마음고생했어. 불안해했어. 이렇게 느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후회되지 않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 소중한 관계, 행복한 연애를 얻은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그런 소중한 관계, 행복한 연애를 얻은 것 같아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해요. 3번 분들에 따라서 정말 내 취향에 100% 맞는 이상형을 긴장도 하고 마음도 졸였지만 결국 내 것으로, 결국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로 만들었다. 내가 오랜 시간 짝사랑하던 사람을 드디어 내가 좀 서로 마음을 확인하면서 연인 관계로 들어섰다라는 보람을 느끼시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삼각관계 카드처럼 여러분들이 2명 중에 고민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잘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카드점 자체가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좀 더 의연하게 능숙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이 아예 좀 찾아오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렇게 고민이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또 이미 겪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리딩의 내용 그리고 관계성, 조언점까지 챙겨가셔서 훨씬 더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 보시면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이 사람이 언제쯤 등장할지 또 이런 상황이 언제쯤 시작되게 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9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빠르면은 9일 안에 일주일 약간 넘은 시기 안부터 이 흐름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길어지게 되면은 9주 정도니까 2달 약간 넘은 시기 그 안팎으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트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 행복한 나날들을 제가 함께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고백해올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퍼레이션 그리고 서렌더 두 장의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어요.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화면으로 이 카드의 이미지만 보시고 6패일지 9패일지 어느 정도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세퍼레이션 카드를 먼저 보면 이제 막 뜨고 있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 일몰을 배경으로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나고 있는 남녀가 그려지고 있어요. 이 일몰처럼 관계가 이제 막 새로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관계성이나 속마음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별을 맞이하게 되셨을지, 어떻게 관계가 끊겼을지 예상해 보기는 하겠지만, 뭐 가치관이나 성격, 연애 스타일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고, 속상함이 쌓이고 쌓여서 또 반복돼서 무심결에 튀어나온 말이 말다툼까지 이별로 번지게 되었을 수 있고, 또 서로 너무 좋아하고 잘해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상황이나 압력 때문에 나중을 기약하며 일단은 이 그림 속 남녀처럼 등을 돌린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어찌됐든 이별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옆에 다음 카드를 보시면 정말 넓은 바다에 손 하나만 뿅 하고 튀어나와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항복의 상징인 백기를 막 흔들고 있거든요. 이 카드의 키워드 자체가 항복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부분은 이제 본인 딴에서 버텨볼 대로 버텨봤는데 막 수영도 해보고 숨도 참아보고 뭐 그냥 멍하니 물 위에 떠 있기도 해보고 이 사람 입장에서 노력할 대로 노력해봤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단계에 다다랐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수영할 힘도 없고 뭐 일이든 친구든 다른 거에 정신 팔려고 해봤는데 집중도 안 되고 자존심 부리려고 진짜 꾹꾹 참아 와봤는데 나만 계속 우울해지는 것 같고 하면서 아, 나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내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다. 너한테 돌아갈래. 너와의 관계에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어. 훨씬 행복했어. 이러면서 항복, 나 진짜 항복할게. 백기 흔들게. 이러는 거거든요. 이 주제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과 단순히 이어지게 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고백해올 사람, 먼저 진작에 좀 다가올 사람이 누구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항복을 드는 손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먼저 자존심, 뭐 고민들, 걱정들,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다 포기하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관계의 시작점이 다시 한번 끊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딩 전반적으로 과거 인연을 강하게 얘기해 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이제 4번 분들 중에서 나는 썸 탔던 사람이든 또 연애했던 사람이든 이렇게 다시 붙을 만한, 재회할 만한 과거 인연이 아예 애초에 없다라고 하시거나 나는 있기는 한데 나는 굽해 싫다.
아, 나는 유패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지금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지, 나는 그 사람이랑 사귈 생각이 아예 없어서 궁금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4번이라는 번호가 여러분들의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번호를 뽑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패로 방향성을 딱 잡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깊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성향부터 먼저 간략하게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 성향에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 전차 카드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날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천차만별일 순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돌적인 성향의 분들, 불같은 성격이신 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카드의 특징이 만약에 뭐 직장, 커리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강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바쁘게 사시는 분들, 자기 개발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운동, 좀 야망이나 욕심이 많고 끝없이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직업 자체가 약간 긴장을 좀 놓을 수 없는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든지 업무량이나 뭔가 야근이 많다든지 좀 딱딱한 분위기의 업계일 가능성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하나 볼 수 있고, 이 전자카드의 특징이 만약에 성격적인 부분에서 특히 강하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화나는 거나 뭔가 슬픈 거, 속상한 거, 우울한 거를 확 터뜨리는 거나 이런 좀 욱하는 성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연애 성향일 경우에는 본인이 리드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끌려다니는 거, 흐름에 타서 그냥 뭐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관계의 속도감이나 중요한 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면 밀당하지 않고 좀 끌지 않고 훅 들어오는, 고백도 훅 하고 뭔가 대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연애 전반에 있어서도 좀 리드해주고 이끌어주는 식으로 드러났을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하면 고집이나 자존심을 굉장히 세게 부렸을 수 있고, 소유욕이나 정복욕도 강한 면이 있어서 질투가 과하다든지 뭔가 집착을 과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좀 개인 리딩처럼, 아, 그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이 카드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났었구나, 좀 찾아보시면서 앞으로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의 성향을 이제 읽어봤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두 분의 관계성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카드로 읽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관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힘든 이별이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두 분 모두한테 힘들었을 수 있고요. 한쪽이 정말 심각하게 많이 상처받는 이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스워드 10번, 스워드 3번 카드가 이렇게 연달아 나왔는데 이 두 장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상처받았을 때, 이 몸이 좀 힘들고 지친 것보다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을 때 나오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이 이렇게 연달아서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이 카드의 조합이 이제 이별의 상황에서 나오게 되면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놓아줘야지. 힘들지만 우리 관계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마음 다잡아야지. 약간의 그 씁쓸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슬프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대비를 하고 작별 인사하는 관계보다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이유 때문에 충격적인 말이라든지 뭔가 소식,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단순히 아픔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신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잘 사귀고 있었고, 관계에 따라서 스킨십이라든지 애정 표현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나름
다음날에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해온다거나 미안하다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한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요. 술 문제, 이성 문제, 거짓말, 변명, 좀 예민한 주제들 있죠. 서로 간의 한 약속들이나 당연시 여겨졌던 그런 것들을 한쪽이 깨트리면서 뭐 이 사람이 지키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면서 다음엔 그러지 마, 다음엔 그러지 마 했는데 또 한 번 나의 신뢰성을 완전히 깨트린다든지 그러면서 사람 자체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싸운 이유 자체는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별거 아니었고 왜 그것 가지고 싸웠지? 그 정도는 내가 좀 이해해줄 수 있었는데 싶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서로 흥분하고 하면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한테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확 이별을 말해버린다거나 그러면서 아, 진짜 내가 우리가 싸운 주제 자체는 내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이별을 말하다니.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나의 상처,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다니.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생기는 배신감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괜히 좀 평소엔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나 사실 이랬었어. 너 평소부터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 나 사실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싸우다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받으면 괜히 지는 것 같고, 이 상대방이 이제 나 사실 이거 속상해하면 아 속상하구나. 아, 그 사람이 이거 좀 고쳐줬으면 바라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속상해? 나도 사실 속상한 거 많은데 이러면서 똑같이 돌려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말을 괜히 세게 하고 엇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연인 관계에서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결이기는 한데요. 이 배신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다, 뭐 충격적인 정말 배신감을 느낄 만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헌신에 대한 배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애정을 줬는데 이렇게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헌신해줬는데 마음이든 몸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때 아,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나? 그렇게 좋아했나?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했나? 싶을 때 이런 카드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관계 초반이든 후반이 지나면서 점점 이 관계의 저울이 기울어졌든 한쪽이 더 감정이 컸을 수 있고요. 한쪽이 비교적 더 배려하고 노력하고 눈치 봤던 관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유추해 보는 거다 보니까 예시는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 좀 읽히는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이런 이별의 과정 속에서 두 사람 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다고 보여져요. 더 상처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마음이 편하고 후련하고 이런 사람은 없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별을 말한 사람은 말한 대로 마음이 아프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말하자마자 좀 후회 막심하거나 했을 수 있고 들은 사람은 들은 사람대로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별을 하고 나서 이 연애 자체에 대한 의지가 좀 상실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타라고 하죠. 뭔가 허무감. 사랑 자체에 대한 아 연애 진짜 나는 연애 좀 별로다. 나 진짜 연애 못하겠다. 이런 회의감 그런 부분이 많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이 좋아하고 헌신하면서 노력했는데 그 진심을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제 연애에 대한 감정을 쏟기가 무섭다. 누구 좋아하기가 좀 두렵다. 의미 없이 느껴진다.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한순간에 끝나버리다니. 내가 뭔 결혼 얘기를 한다거나, 나의 정말 가장 친한 친구 같던 그런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니. 아, 진짜 연애 좀 아닌 것 같아 하실 수도 있고요. 관계에 따라서는 정말 그 관계 내내 좀 자잘한 것 정도는 제외하고 정말 한 번도 안 싸우고 갈등 하나 없이 너무 잘 지내왔는데 다툼 하나로 뭔가 싸움 한 번으로 사건 한 번으로 끝이 나면서 아, 너무 허무하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장기 연애라든지 좀 결혼 얘기가 오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다시 누군가를 처음부터 알아가고 처음부터 이 관계의 기반을 다질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재회를 좀 마냥 반길 수는 없는 불편하고 복잡한 마음을 두 분 다 가지고 계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상처, 이런 마음의 짐들을 다 깨끗이 버리고 지우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마련됐다기보다는 재회를 바라면서도 괜스레 좀 죄책감이나 배신감이나 걱정, 원망,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기간과 과정을 두 분 다 거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너무 재회하고 싶다. 이 사람과 너무 다시 사귀고 싶고, 얼굴 한번 보고 싶고, 얘기라도 해보고 싶고, 이러다가도 괜히 욱하게 감정이 올라오면서 얘가 나한테 이랬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었는데, 우리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막 맴돌 수 있고요. 두 분이 이제 관계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좀 다시 가까워지실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주의하면 좋을 점이 뭔지도 보겠지만, 너가 그때 나한테 이랬었잖아. 너 어떻게 그랬었어? 너도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과거의 앙금들이 말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연성이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과거의 관계 흐름이나 그때 여러분들이 느꼈을 만한 상대가 느꼈을 만한 감정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대의 속마음을 위주로 조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속마음이 무엇일까?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근황을 좀 보내고 있을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관계성에 나왔던 이 스워드 10번 카드가 현재 상대의 속마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상대가 이별할 당시에 상처를 받았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뒤끝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담아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때 자기가 준 상처만큼 좀 돌려받고 있다. 죄책감과 후폭풍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스워드 10번이라는 카드 자체가 좀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별하고 나서 괜히 좀 이별 감정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쏟아내고 싶다든지, 연애 문구를 본다든지, 연애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이별 문구들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좀 덜어내고 싶고, 감정을 분출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본인이 의도해서, 원해서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이 늪에 발이 빠진 것처럼 굳이 막 너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100%좀 애정이 가득 담긴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고 원망이나 분노나 실망, 상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있더라도 그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좀 되돌려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괴로워하고 본인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이 관계 자체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이 아까 봤던 서렌더 카드의 이 이미지처럼 넘실넘실 부정적이든 뭐 100% 애정의 감정이든 그 감정들이 본인 턱끝까지 계속 차오르는 듯한 가슴이 막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의 현재 속마음의 스워드 10번 카드가 보인다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든 좀 잊혀지지 않고 가슴 한켠을 계속해서 차지하는 내가 너무 못해줘서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많이 울리고 힘들게 해서 상처 줘서 항상 미안한 사람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고 어쩌면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려준 첫사랑 내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 이렇게 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상대는 현재 이 관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뭐 직후에는 후련함이라든지 뭐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이 사람이 느꼈을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의 속마음을 봤을 때는 거의 지금 꼬르륵 하기 직전이다. 바닷속에 빠지기 직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읽어봤을 때는 아직은 애정이 보여지는 카드이기는 해요. 아직 상대 생각하면
연민이라고 해야 될지 괜히 좀 마음 아프게 보는,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뭐 혼자 있을 때나 친구들과 재밌게 술 마시면서 얘기할 때, 혹은 뭐 그날 운동을 잘했다거나 뭐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사람 없이도 생각보다 살만하네. 그 사람 없이도 나 괜찮은 것 같네. 요즘 좀 기분이 좋네. 싱글 생활 할 만하네. 라는 느낌이 들다가도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해 듣거나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는 내가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나한테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뿌리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실 수 있어요. 나 진짜 저 사람한테 다시는 안 속을 거야.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한테 감정 주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속으로 이렇게 좀 다잡으셔도 얼굴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퍼주고 싶다. 너무 잘해주고 싶고, 쟤 왜 너무 간절하고,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느낌이 같이 있는 카드이거든요. 이별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또 여러분들이 친구를 자주 만난다든지, 개인적으로 마음 정리를 했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별 직후보다는 비교적 많이 괜찮아진, 가라앉은 상태이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관계 안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올라왔을 땐 잘 모르셨는데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좀 이성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관계나 서로의 행동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나도 그때 좀 철없었구나. 내가 그때 좀 미숙했구나. 이런 깨달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너무 이 사람을 사랑했어서,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까지 썼던 시간이나 돈이나 애정이 아까워서, 그래서 그 관계를 놓기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젠 안 그러겠다. 이런 다짐이 생기면서 이젠 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속에 다짐이 생기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비교적 진짜 죽을 것 같다, 미치겠다라는 감정인 반면에 여러분들은 비교적 상대보다는 가라앉은 상태다, 잠잠하게 현실적인 부분도 챙기고 계신 상태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속마음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과연 두 분이 속마음이 어떻게 이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될지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 마지막 카드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카드가 지금까지 흐름을 중간에 딱 깨고 전환시켜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약간 어두운 분위기, 누워있는 뭔가 수동적인 그런 태도가 보였다면,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딱 일어나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화창한 배경을 뒤로 하는 인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모험심, 용기, 전환의 카드거든요. 조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행동을 사리면서 마음속으로만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결국에는 이 바닷속으로 꼬르륵 가라앉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이렇게 관계의 역경들, 지난 날들에서 느껴진 앙금이나 상처, 죄책감들 이런 걸 뒤로 하고 한번 모험해보자. 일단 발을 디딛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뒤늦게 후폭풍이 와서 뭔가 콩깍지가 씌어서 관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사범분들과 안 맞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흐릿하게 기억하고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게 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완전 그 장밋빛 필터가 씌워져가지고 관계 우리가 대체 뭐가 힘들었었지? 관계 우리가 싸우긴 했었나? 별것도 아니고 싸웠네. 그때 나 딱히 힘들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관계 자체를 많이 미화해서 돌아오게 된다기보다는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관계에서 고려해봐야 되는 현실적인 장벽이라든지 장단점들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도해보고 결과를 보자,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뭐 그냥 계획이나 고민도 없이 우리
힘들었던 것도 없었고 그냥 앞으로도 무작정 다 괜찮아질 것 같아. 그냥 사랑만으로 다 해결될 것 같아. 일단 보고 싶으니까 연락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보다는 또 본인이 이제 연락했을 때 뭐 그냥 사본분들 무조건 받아줄 것 같은데 걔 아직도 나 못 잊었을 거고 내가 다가가면 무조건 받아주겠지. 이런 마냥 낙관적인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거나 혼자 고민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아. 까이더라도 차라리 그냥 일찍 까이고 마음 접는 게 편할 것 같고, 재회하게 되더라도 같이 으쌰으쌰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오해는 또 풀고 빨리 재회해서 행복할 시간 하루라도 늘리는 게 낫지. 이렇게 떨어져서 각자 고민해봤자 나 혼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카드의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는 워낙에 수동적이고 워낙에 절망만 하다가, 물론 어느 정도 힌트나 신호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확신을 주지 않는 그런 신호들일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은 그런 관계 흐름이었을 수 있는데, 비교적 잠잠하다가 갑자기 확 태도를 바꾸고 갑자기 연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번분들 입장에서 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뭐 이 사람 취한 거 아니야? 충동적으로 그냥 새벽 감성에 젖은 거 아니야? 약간 사람이 진지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진작에 결정 내렸을 수 있고, 그 뒤편에는 뭐 하루 힘들어서 정말 지금까지는 헤어지고 나서 소개팅도 한다든지 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뭐 재밌게 놀다가 내가 신경 쓰고 짜증났던 여사친 남사친이랑 놀고 그냥 괜찮게 지내다가 어느 하루 그냥 삘 받아서 그냥 힘들어서 술 취해서 이렇게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 뒤편에는 꽤 긴 시간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 서렌더 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틸 대로 버텨보고 수영할 대로 수영해보고 나름 물 위에서 이제 시간 보내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가라앉아서 꼬르륵 하겠다.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기프트 카드가 나와 있는데 선물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아우라 같은 게, 뭐 빛 같은 게 확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 연락이나 행동들이 이 관계의 선물 같은 흐름,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 자체, 이 선물 상자 카드 자체가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이 연필 카드가 확실하게 이 관계의 긍정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역경을 딛고 더 단단해지고 더 재련된 그런 보석으로 더 빛나고 훨씬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 흐름에도 뭔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배신의 상황, 이별의 상황, 실망의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대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믿기가 약간 마음이 안 가실 수 있고요. 좀 소수의 분들에게는 하겠지만 상대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상대를 실망시켰다라고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 굉장히 좀 용기 내서 한 연락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 관계에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용기 내서 낸 결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생각이나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카드 자체는,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조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4번분들의 속마음도 그렇고, 나는 이 사람과 너무 재회하고 싶고 이 사람이 너무 그립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포기하는 게 맞겠다. 이제 나도 마음 접고 새 사람 찾아보는 게 낫겠다. 이 사람한테 연락도 해보든지 뭐 뭔가 노력을 해봤는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나 좀 마음 정리하고 있었다 라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대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는 지금 마음 다 잡고 있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 없는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들어보시면서 또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을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한 결정,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장 좀 잘 따르는 결정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관계 리딩 자체가 현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언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결정 내리시면 또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상대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리딩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이 상대가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훅 들어오게 될까? 언제쯤 태도를 바꿔서 이런 갑작스러운 액션을 취하게 될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5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빠르면 5주 정도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한 달 약간 넘은 시기 안에 그 안에 빨라지면 더 빨라질 수 있지만 한 달 반 정도 안에 이 상대한테 연락이 올 수 있겠다. 이 상대가 백기를 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길어지게 되면은 5달 정도까지 이 상대가 버텨볼 대로 버텨보다가 연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5달 정도까지 이 상대가 버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연애, 앞으로의 나날을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